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봐야겠죠? 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양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마냥 이쁜 우리맘 시청해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정말 이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정확한 정형외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의료 지식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수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쌤 가끔씩 농부로 착각하게 되는데 본캐? 본업은요? 예. 정형외과 네. 전문의시고요. 예, 무릎 질환과 관련한 많은 궁금증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우리 양쌤한테 뭐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저희가 전화번호 하나 공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무릎 질환과 관련된 내용 양혁재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양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우리 몸의 많은 관절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고통으로 호소하시는 데가 바로 무릎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릎이 어떤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썽이 많이 생기는 기관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네, 보기 쉽게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의 관절 구조는 크게 겉에는 피부, 밑에는 피하지방층과 근육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을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고요. 늘어나지 않는 이 인대 조직이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대와 인대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인대랑 연골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정형외과 전문의가 봤을 때 이 파란색에 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 심한 손상과 함께 비가역적으로 통증이 계속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파란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키 포인트는 이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고 또 불가피하게 수술할 경우에는 이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네. 무릎 관절염 증상으로는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파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요. 좁아진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2기입니다, 3기입니다, 4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아주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요. 마치 그 못 같은 데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통증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이 있고 네. 또 무릎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붓고 쑤시고 오금이 땡기고 밤에 잘 때도 너무 쑤셔서 잠을 못 이루는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서도 좀 가장 좀 복잡한 관절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그냥 놔두면은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데 이 무릎 관절염 방치할 경우에는 좀 어떤 문제점들이 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오면 올수록 간단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정상 관절에서 약간 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지만 중간 단계 약간 붓고 열나고 계단 다니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왠지 걸음걸이가 옆에서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쩔뚝거린다. 이럴 정도면 아마 중간 단계의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골이 막 오돌도돌해지고 울퉁불퉁해지면서 막 파괴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적절하게 또 초기에 좀 더 빠른 치료를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뭔가 좀 적극적인 줄기세포 이식 같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뼈가 다 드러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뼈가 멍들면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가게끔 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관절염도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가 있듯이 네. 치료법도 단계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치료법은 우리가 관절염은 초기에 왔을 때는 대부분 약물 치료나 우리 연골사 같은 그런
체외 충격파나 물리치료 같은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진행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서 약만 먹고 연골사만 맞았지만 지금은 뭐 줄기세포 주사나 약물 치료, 자가연골세포를 이식하거나 주사를 통해서 증식 주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무 좀 일을 많이 하거나 파괴가 돼서 연골이 많이 손상됐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여러 가지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로봇을 통한 인공관절 수술이나 줄기세포도 이식하는 수술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치료 방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치료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개념이 우리가 손상되고 파괴되는 거를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재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줄기세포 이식을 해서 본인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연골 손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손상된 무릎이 파였던 연골수 부분을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연골의 분할을 촉진시키고 유도하면서 염증 세포를 완화시키고 연골의 기질 분해를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왼쪽의 아래 사진처럼 움푹 파였던 연골이 하얗게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네. 실제 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70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은 뭐 70대 초반도 젊으신 분에 속하기 때문에 70대 분들도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70대 초반의 어머님이셨는데 관절염으로 해서 대부분 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뭐 약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조금만 더 지나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인공관절 하시라라는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네. 평소에 좀 어느 정도는 약으로나 주사로 관리가 되셨는데 갑자기 통증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양반다리도 못 하시고 쪼그릴 때 특히나 불편하시고 무릎을 굽혔다 펴려고 하면은 걸린 느낌과 함께 오금이 땡기고 심한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네. 장시간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여행도 못 다니시고 남들은 막 여행 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못 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죠. 엄청 이제 가고 좀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편하게 네. 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사진처럼 연골이 막 다플라플거리면서 막 좀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연골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연골이 아주 심한 손상이 아니셔서 줄기세포 이식을 실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처럼 이제 더 이상 연골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연골이 잘 재생돼서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하고 싶은 또 하고 여행도 하시고 운동도 하셨던 좋은 사례로 기억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주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예. 무릎 통증에 대한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